제가 불면증이 15년 됐거든요. 하이웨이 우원에 촬영을 여러 번 와서 들어보니까 수면제를 끊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이게 제 머리예요? 네. 특히 이 뇌파의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면제 아닌 RTMS로서 뇌기능의 불균형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어요. 불면증 있는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을 안 자는 시간에는 뭘 해요? 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 앞날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잠을 못 자서 내가 생각이 많아졌는지 안 그러면 생각이 많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지,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는 상황들이 쭉 이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만성 불면증 중에서도 1박 2일로 몰아서 잔다 하듯이 수면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또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볼 때는 그나마 못 자는데 그걸 보완을 하는 날을 갖다가 시간을 갖는다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나은 건데,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면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불면증을 정말 해소하고 싶다면은 주중이든 주말이든 내가 일찍 자고 늦게 자고 이런 거 상관없이 늘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각성과 수면 단계가 있어요.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아니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내가 조절을 하는데, 이 각성 상태는 각성 상태답게 만들어야 되고 수면 단계일 때는 수면 상태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각성 상태가 지나치면 수면 시간을 방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도 하거든요. 이 각성은 아주 복잡한 신경학적 영향과 내분비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뇌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각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망상활성계에는 주되게는 4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콜린, 히스타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뭔가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 어떤 시스템이 잘못이 되었는가를 평가를 해야 돼요. 만일 이제 기상시간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혹시 기상시간이 내가 잠에서 눈을 뜬 시간을 본인의 기상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상시간은 나의 뇌를 깨우는 것이 기상시간인데, 뇌를 깨우는다는 것은 우리가 뇌에서 시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빛을 보고 우리의 뇌를 리셋을 시키는 뇌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교차 상액을 자극을 줄 수 있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일반적인 전등의 불빛만으로는 이것이 자극을 받지를 못합니다.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빛을 보고 해야지만 그 시간이 기상시간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 눈을 뜨고 침대에 30분, 1시간, 2시간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수면 시간이에요. 뇌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빛을 보는 시간이 중요한가요? 오랫동안? 아니요. 절대적으로 빛을 보기만 하면 돼요. 빛의 자극은 뇌를 깨우는 스위치 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딱 켜지려고 하면 빛이 딱 들어와야지만 이 스위치가 켜집니다. 크게 뇌파는 5개로 분류를 합니다.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또는 하이베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간인 알파파는 우리가 안정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파라고 아시면 됩니다. 베타파는 우리가 각성이 높아졌을 때, 각성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계획을 할 때 그때 나타나는 파가 베타파입니다. 그리고 하이베타 또는 감마파는 아주 각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적인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 이런 상황이 아주 높아졌을 때 파를 감마파라고 하고, 그리고 델타파와 세타파가 있는데요.
델타파와 세타파는 우리가 흔히 스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파는 우리가 수면 때 나타나는 파이죠. 수면 단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본다면은 수면 단계는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수면 단계와 REM 단계라고 하는 꿈을 꾸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면의 1, 2단계는 얕은 수면을 얘기하고 수면 단계 3, 4단계는 깊은 수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 단계 깊은 수면의 3, 4단계는 주로 뇌파의 세타파와 델타파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깊은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세타파와 델타파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뇌파를 찍으면 깨어있을 때 이 세타파와 델타파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작가님 오늘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뇌파가 어떤지 한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장비가 정량 뇌파를 찍는 뇌파 기기입니다. 뇌파 기기는 본드를 사용해서 이제 머리에 붙이는 것인데, 이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물과 같은 용액으로서 뇌파를 쉽게 찍을 수 있도록 모자 형태로 되어 있죠. 방금 이제 뇌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뇌파 결과 사항을 보면 좀 이제 중등도, 그죠? 경한 정도는 넘어서고 아주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좀 뇌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델타파고, 그 다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하이베타파가 있는데 되게 붉게 나오죠. 붉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상태이고 불안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울감의 좀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뇌의 상태가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뇌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보면 분명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 뇌파의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면제 아닌 RTMS로서 뇌기능의 불균형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 불면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꼭 세 가지는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잠을 자는 데 대해서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그걸 꼭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햇볕을 꼭 보면서 기상시간을 지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침대는 꼭 수면 시에만 사용을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셔야 돼요.